감독님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명했죠. 언변이 정말 탁월하시구나. 한풀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배우가 필요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6명의 시선으로 빌려서 하나의 세계를 뭔가 순환하는 듯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챕터마다 그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첩되고 그 라인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지우 씨가 이제 처음에 그 M이라는 챕터에 등장하지만 그 디렉트 투 킬에서도 굉장히 마지막에 또 강렬한 그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어떤 두 개의 챕터에 등장해서 그 세계관을 공유해준 역할까지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이문식 씨나 이주실 씨, 그리고 이유미 씨, 황승화 씨, 그리고 최민호 씨, 그리고 정예진 씨 같은 배우들도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사실은 이 언변만으로도 또 캐스팅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모으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에는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이 많기는 한데 한국 영화계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한 배우분이 그 연기를 되게 잘하고 나면 계속 비슷한 역할만 그분한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도 배우분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을 보고 싶지 계속 똑같은 배역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영화계가 이제 그게 안전한 선택이다라는 것 때문인지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뉴노멀에 있어서 배우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연기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지만 누가 봐도 이 역할을 이 배우가 한다고? 이 배우분이 한다고? 도대체 그럼 어떤 느낌이 날까에 대해서 우선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질 만한 배우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이 조합을 봤을 때 지금 저희 배우분들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디서도 한 번도 못 본 조합인데? 라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배우분들을 그러니까 호감도도 있어야 되고 뻔하지 않아야 되고 배역을 맡았을 때 약간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반전이 있어야 돼서 그런 배우들만 이제 제가 이제 선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로 설득을 하고 이걸 같이 해보자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배우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뭔가 시나리오 자체가 새롭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다 같이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배우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영화의 제목이 뉴 노멀인데 내 배우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또 하나의 뉴 노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시기도 했고 사실은 또 표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전역 이후에 또 이렇게 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하다희 배우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정동원 배우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를 또 찾게 된 어떤 영화로 이런 공식 자리를 또 찾게 된 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그 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주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베테랑 배우분들도 시가일 때 다들 그렇게 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그 첫 경험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찍었을 때 당시의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젖살도 안 빠지고 좀 쌍꺼풀도 안 진하고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는데 제가 봐도 좀 저땐 저랬구나 조금 귀엽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옛날 모습이라서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좀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도 떨린 상태거든요. 네, 떨리고 있는 상태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제 아기 때 모습을 또 영화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네. 네. 뭐라고요?
지금은 애기는 아니고요. 아니,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또 스크린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항상 일단 저를 캐스팅해 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스크린에 제가 정말 영광이죠.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시사회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잘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이가 제일 적은 배우분에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경력이 많은 배우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베테랑 배우라고 하시는 최지훈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아마도 연기를 하실 때 가장 적은 배우를 만난 배우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처음에 그 챕터 1에서는 딱 이문식 배우님과만 마주쳤고 그 세 번째 챕터에서도 이유미 씨를 만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는 거는 이 네 분의 배우 중 유일한 가해자입니다. 나머지 분들 다 피해자인데 유일한 가해자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맡아보지 못했던 굉장히 저만 안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쓰는 도구인 줄 알았지 이거 남을 찔러본 적 없잖아요. 어느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연극적인 어떤 합을 맞춰보는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1대1로 합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 배우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이문식 배우님과 또 이유미 배우님과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았는데 어땠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문식 배우님하고만 만났고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유미 씨하고만 만났는데 동작 합이 좀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그나마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 게 막 이렇게 몸싸움 하는 것도 사실 뭐 잘 맞았으면 맞았지 안 해봤고 더군다나 진짜 그런 칼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칼을 정말 찌르는 방법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동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독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문식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문식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씬에서는 이유미 씨가 되게 여리여리한데 되게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표준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기진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칫하면 정말 그 캐릭터가 혐오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그 챕터에서 배우의 연기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연을 통해서 그 인물의 어떤 좀 떨어지는 판단력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좀 자연스럽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뭔가 마음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감독님과도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처음 이 역할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끝내고 볼 때처럼 이렇게 좀 제 모습을 뭐라 하지 순수하게 저런 행위를 좀 이렇게 순수하게 좀 귀엽게 담아주실 줄 몰랐고요. 저는 그냥 대본만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잘못 연기하면 진짜 이거 너무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겠는데 이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지점이 좀 이제 배우로서 되게 도전 의식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또 잘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기진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감독님한테 좀 이제 많이 촬영장에서도 많이 여쭤보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좀 전화를 드리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좀 변태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지점을 노력하진 않았고요. 그냥 기진이 얼마나 좋아하면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얼마나 좋아하면은 저런 표정을 지을까, 그렇게 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서 약간 또 옆에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감독님의 해명 타임을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렴치한 로맨스를 이제 혼자 하는 거고 혼자 상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범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장르 안에서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상상에 대한 대가로 진짜 철퇴를 내리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훈이랑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연기도 너무 잘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이 손가락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하루에 100보씩 걷기로. 그래서 지훈이가 매일 하루에 100보를 걷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촬영하는 날까지 100보씩 계속 걸어서 나중에 진짜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다 하고 나서 그 장면을 찍어서 진짜 클로즈업된 손가락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줘서 그런 멋진 손가락 연기가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배우의 헌신적인 연기도 있었지만 또 감독님의 나름의 배려의 연출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챕터에 하는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크레딧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음악적인 어떤 그런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다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에서 연기하신 그 연진이라는 인물은 그 뮤지션의 삶을 꿈꾸지만 굉장히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매일 편의점으로 출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로 매일마다 그 짐상들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만큼 좀 스트레스가 관객 입장에서 많이 느껴졌을 텐데 인물의 어떤 처지를 뭔가 가혹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들으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찡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배우 인생을 계속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서 뭔가 기대는 있었지만 그만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진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뭔가 자아가 많이 투영됐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물론 세상에 대한 혐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바라는 갈망 같은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나의 어떤 모습이 많이 반추가 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이 질문에 생각 드는 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연진이랑 저랑 물론 성격적인 부분이나 결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연진이처럼 그렇게 막 퍽을 외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진이도 뮤지션이 꿈인 친구고 그 꿈을 굉장히 많이 갈망하고, 근데 방 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피아노를 다 치워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친구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맞아가면서도 꿋꿋이 어찌 됐건 계속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 팔면 돈이 될 텐데 아직도 미련이 있는, 제가 연진이 연기하면서 그 방안을 보고 이 친구 이 삶이 이렇겠구나. 어떤 마음일까? 나도 뮤지션은 아니지만 배우로서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지를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킥보드 씬 같은 경우에 제가 제 연기 보고 울었다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킥보드 씬을 어느 순간 영화제 때 제가 보고 약간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너무 막막할 때 제 자취방에서 그냥 찹찹한 새벽 공기 맞으면서 혼자서 2-3시간을 막 걸어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찹찹한 공기가 연진이 킥보드 씬에서 똑같은 감정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어떤 답답함이 그 연진이란 청년의 삶에 정확하게 조금 묻어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저의 삶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많은 젊은 청년분들, 좀 힘들게 좀 꿈을 꾸거나 또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조그마한 대변이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뭐 그 현실을 좀 많이 녹여주셨어요. 말씀하신 진상을 막 대하는 장면들도 시나리오상에서 다른 다큐멘터리나 일상의 편의점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시나리오에 그대로 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연진이를 연기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극장문은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부터 이제 최주일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위압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히 인류애가 떨어지는 어떤 삶의 바다들이라고 강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끔찍한 일이 어떤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텐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붕괴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영화들은 장르적이고 어떤 공포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로서 우리 현실을 많이 반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님부터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얻었으면 좋겠을지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를 보건 주변을 보면 정말로 분노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남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분노가 나고 저 사람 밉고 막.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서스펜스가 가득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나 혼자가 아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지 않은 예전처럼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일상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각심 측면에서 장르적으로 영화적으로 즐기실 수 있게 만든 영화니까 장르적인 것은 즐기시고 메시지가 느껴지셨다면 그 메시지대로 또 일상을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대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첫 시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응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같이 해주셔서 이번 주에 많이 봐주셔야지 우리 또 예쁜 15살 동원이가 함께 그 동원이 다음 주 계속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홍보해주실 때 또 이 손가락 연기 제가 했다고 같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개봉 그리고 저희의 첫 뮤비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인연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11월 8일 또 저희 개봉일 이후에 계속 저희 영화가 좋은 입소문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연진이 연기하면서 좀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항상 온라인상에서 좋아요 좀 누르고 악플 쓰지 않고 절대 좋은 말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되신다면 항상 좋은 글 그리고 좋은 걸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좋은 글 가운데 영화 뉴노멀 리뷰와 후기가 있으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개봉한 날인데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렇게 대선배님 분들과 이렇게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많이 봐주셔야 저희 영화가 영화관에 오래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해주실 거라 믿고 네
저희도 계속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같이 쭉을 바라보면서 단체로 사진을 찍을 사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N차 관람, 그 U차 관람을 다음에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할 거니까 다 이쪽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시그니처 N포즈 같이 배우님들 따라서 손 모양 같이 해주시면 더 좀 예쁘게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바로 찍을게요. 계속해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포즈